안녕하세요. CS 주식회사의 한창태 대표입니다. 네, 혹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손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 경영학 관련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 있나요? 교수님들. 혹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 있나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네, 두 분밖에 없나요? 주식 투자 하지 마십시오. 네, 진짜로 농담이 아닙니다. V차트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가치 투자 차트의 현재와 미래라고 말씀해놨습니다. V차트가 밸류 차트의 약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는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거 책과 그 다음에 잭 웰치 책에 굉장히 심취해갖고 대부분의 책을 다 읽었어요. 잘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책을 다 읽었고요. 근데 제가 2006년도 말에 공황장애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자의반 타의반해서 나오게 됐거든요. 건강상의 문제로.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 역할을 하면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으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워렌 버핏 하면 가치 투자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사실 워렌 버핏은 제가 볼 때는 잭 웰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명의 유명한 경영자를 얘기를 하면 잭 웰치 같은 경우는 리스트럭처하고 리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구조조정에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워렌 버핏은 HRM,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의 아주 강자입니다. 그 예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택을 구매할 때 내가 만약에 요즘 주택이라고 하면 50%가 넘게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구매할 때 보통 저 정도는 검토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매할 때 빨리 사면은 일주일에 사는 사람 있나요? 한 달은 걸리죠, 그죠? 조망권서부터 교육, 브랜드, 구조, 교통, 쇼핑, 커뮤니티, 안전, 건축 연한, 수익성, 금리, 주변 평판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아파트인가? 그게 옆에 보시면은 프라이스, 가격하고 적절한가? 라는 걸 비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파트는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싶었을 때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식은 어떤가요? 주식은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시오,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리턴 온 이퀄티,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시오, 프라이스 캐시플로우 레이시오, 부채 비율, 자산 구성표, 배당 성향, 현금 흐름, 시장 점유율, 지배구조, 경영자, 미래 사업 전망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혹시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주식 투자 하시는 분 주변에 아는 분 있으세요? 이 충족 조건이 제가 지금 13개로 보이는데 이 13개의 충족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중에 한 개라도 문제가 있는 주식을 산다는 것은 투기입니다, 투기.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학적으로 저걸 분석해서 완벽한 회사를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워렌 버핏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1930년에 태어났죠. 지금 이 회사, 버핏 해석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주식 한 주 가격이 17만 5천 달러입니다. 17만 5천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1억 8,377만 원입니다. 주식 한 주의 가격이에요. 여러 주가 아니라 딱 한 주를 사면 저 가격에 사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를 토탈 마켓 캐피시티를 보니까 303조 원입니다. 303조 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죠. 애플이 제일 큰 회사고 두 번째로 큰 회사가 어디죠? 엑소모빌 석유회사죠. 세 번째로 큰 회사가 버킷 해서웨어입니다. 자, 이 회사가 1964년도에 버킷 해서웨어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인수했는데 그 당시에 이 회사는 방적 회사였어요. 옷감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옷감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계속 시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시설 투자비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업종을 전환하자고 방적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홀딩 회사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1965년부터 전년도까지 48년 동안 제가 동전이 많으면 참 좋겠는데 동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던집니다. 어렸을 때 동전 달리기 많이 해보시죠?
동전 널리기를 했는데 48년 동안 동전 널리기 했는데 46번이 안면이 나왔어요. 46번이. 확률적으로 몇 %죠? 예, 제가 카이스트에 물어보니까 10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00%입니다. 100%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 사람은. 근데 그 100%의 수익이 나오려면 아까 그 주식의 프라이스 조건하고 13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걸 뭐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65년부터 현재까지 19.5%씩 주식 투자 수익을 냈어요. 연봉리로다가. 그랬더니 현재 5,800배의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손실은 딱 2번 발생을 했습니다. 2001년도 서프라임 모델 때하고 2008년도 2001년도 나이너는 테러 때하고 2008년도 서프라임 모델 때 한 자리 숫자의 손실이 나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하면 사람들이 워런 버핏 하면 주식 투자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제가 알고 있는 자회사만 한 60개가 넘습니다. 뭐 CD 캔디스부터 브라운 휴즈, 뭐 네브래스카, 뭐 퍼니처 컴퍼니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슈어런스 보험 쪽에 있는데 가이코하고 제네랄리, 버크셔 해서웨이, 리인슈어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33,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세일 서비스 레비뉴나 그 다음에 레일로드 유틸리티 있죠. 버링, 노턴, 산타페라는 철도 회사를 최근에 약 40조 원에 인수를 했죠. 예. 저거는 저 회사 주식을 100% 소유한 겁니다. 100%. 이 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가 상장도 다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에다가 다 배당을 하게끔 합니다. 모든 현금 흐름을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워런 버핏이 가끔가다 얘기하죠. 나는 쇼핑을 하고 싶은데 쇼핑할 목록 좀 달라고 얘기하죠. 예. 사고 싶은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짜리? 최소한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어요. 자, 그렇게 그 4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험, 뭐 세일즈,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있죠. 미드 아메리카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회사들이 있습니다. 총 근무 인원이 30만 명이 넘어요. 여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이. 그리고 그 밑에는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출자한 회사들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최대 주주고요. 코카콜라의 최대 주주고요. IBM, 무디스, 포스코, 플러그앤 갬버스, 그 다음에 US 반코프, 그 다음에 웰스파고 은행이 여기에 지분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시장 가치가 상장사 시장가치 기준으로 약 96조 원에 이릅니다. 제가 원화로 환산을 한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다고 미리미리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를 한번 보면은 자산이 448조입니다. 부채가 243조 원이고요. 자기 자본을 계산해보니까 205조 원입니다. 시장 가치는 303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012년도 말에 이 회사가 205조 원이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48년 동안 19.7%씩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앞으로 19.7%씩 성장을 한다면 2030년도가 되면은 6,501조 원의 자기 자본을 가지게 됩니다. 6,501조 원의 자기 자본을 가지면 시가총액은 약 1조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워런 버핏만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가요?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4년도에 태어나서 1976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증권분석이라는 책을 1934년도에 써냈고요.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1949년도에 써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 교수로다가 28년부터 1956년까지 재직을 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있어요. 또 어빈 칸이라고 지금 107세의 그 칸 브라더스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실존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뉴스에 나온 겁니다. 107세인데 생존하고 계세요. 콜롬비아 대학에 조교수로 있었습니다. 그 벤자민 그레이엄 교수의 조교수였죠. 그리고 워렌 버핏, 차리 먼거, 도이 톨레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거의 똑같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이 콜롬비아교 대학교에서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유사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 보면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써놓은 책 1934년도 판을 보면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면은 앞부분에 나와 있던 그 기업을 분석할 때 재무 정보를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기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 사람 방식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이 사람 방식을 따르지 않을까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람, 뉴욕 시장이죠. 마이클 블룸버그라고요. 솔로몬 브라더스인데요. 솔로몬 브라더스에서 1981년도에 해고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블룸버그를 81년도에 바로 설립을 했습니다. 해고된 다음에 한 2주 후인가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16위의 부자이고 톰슨 레이터 다우존스와 함께 세계 3대 경제정보 서비스 회사입니다. 2001년도부터 3번 연속 뉴욕 시장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캠페인도 하고 있죠. 자, 블룸버그 터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염이 많으신 분이 두 개의 모니터를 보고 그 블룸버그 터미널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해외의 174개국에서 31만 5천 명의 유료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게 한 달 사용료가 약 1,000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간 사용료가 약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카이스트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카이스트 랩에 저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거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인가.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뉴스 기능이에요. 푸시해서 뉴스를 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엑셀과 연결해서 편집하기가 되게 편하다. 매출액이 약 9조 원 정도 되고 고용이 한 15,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달 기준으로 세계시장 시가총액입니다. 예. 그쪽 미국의 뉴욕 증시가 제일 크고요. 한국 증시가 1,213조 원을 따라 약 13위에서 15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앞으로 20년 동안 19.7%씩 성장을 하면 얼마 정도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약 6,500조라고 말씀드렸죠? 6,500조면은 시가총액이 약 1경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약 5경 정도가 됩니다. 5경 정도의 1조 원의 시장 가치를 가진 회사가 있다면 회사 지분 전 세계 지분의 20%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은. 쓸모없는 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국내 시장 규모입니다. 국내 시장 규모도 엄청납니다. 62개 증권사, 85개 자산운용사, 144개 투자자회사, 502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있고요. 연간 1,724조 원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263조가 되고요. 연간 거래 수수료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마다 발생되는 거래 수수료가 약 20조 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금융사를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은행하고 생명보험은 CR5라고 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 업종을 선도하고 있는 1위부터 5위까지 업체가 몇 %의 그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가라는 걸 계산하는 건데요. 보면 은행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위부터 5위까지 합치니까 약 11조 4천억 나와갖고 CR5 지수가 70%가 나오고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로 1위부터 5위까지 합치니까 2조 8천억에 시장 CR5 지수도 한 70% 나옵니다.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아까 62개 증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62개 증권사 중에서 시장 점유율 10%가 넘는 증권사가 없습니다. 최고 높은 게 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럼 1위부터 5위까지 합치니까 약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고 CR5 지수는 36%로 다른 금융보다 약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회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재무정보 변화와 시가총액의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하는 거에 대한 특허를 등록해 놨습니다. 국내 특허가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해외에도 지금 미국, EU, 중국, 인도에 이제 출원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기 보면은 책이 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과 도드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책을 공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분석이라는 책을 보면 이 1934년도에 나와 있는 현재 시점의 재무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적은 책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의 책, 여러 사람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상대방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처음 만나서 우리 결혼합시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누가 뭐 어느 주식 좋더라 그러면 바로 사버리죠. 그죠? 근데 워렌 버핏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코카콜라에 투자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코카콜라의 사장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코카콜라에 투자하면서 13년이 걸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네럴 일렉트릭에 투자하는데 40년이 걸렸고요. IBM에 최근에 투자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인맥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축제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 기회를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자기한테 가장 유리하게 뽑아낸다는 게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증권사 HTS에 보면은 PBR이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시오하고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라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 정도 정보가 나와 있어요. V차트는 PBR, PER, PCR, 부채 비율, ROE, 자산 구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 가격하고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하고 예를 들어서 갤럭시 S4를 사야 된다면 갤럭시 S4의 성능을 여러 가지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재무제표라는 게 나옵니다. 상장회사는 1년에 4번 자기가 성적표가 얼마큼 나왔는지 영업을 얼마큼 잘했는지를 공시하게끔 돼 있어요. 그 재무제표에 보면 대차제표, 손익계산서, 현금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를 잘 믹스하면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차제표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시오라는 게 나오고요. 장부상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대차제표, 손익계산서,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리턴 온 이쿼티라고 하고 자기자본 이익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하고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시오가 나옵니다. 이거는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시가총액과 현금 흐름을 비교하면 프라이스 캐시플로우 레이시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흑자보도라고 하죠. 흑자보도 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손익계산서상에는 정확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현금 흐름표상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부채 비율, 유보율, 자산 구성표,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 순이익률, 영업에 의한 현금 흐름, 투자에 의한 현금 흐름 이걸 다 비교해야 돼요. 그 밑에 뭐 지배구조, 배당 성향, 시장 대응까지 다 해야 되죠. 이것까지 다 하려면은 한 업체를 분석하는데 재무에 능통한 사람도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업체를 분석하는데. 근데 이렇게 분석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봤을 때 한 10,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희소합니다. 자, 저희가 만든 차트예요. 자, 보면 이게 삼성전자가 2001년도서부터 2013년도 2, 4분기까지 자, 18조 원에서 140조 원까지 자기 자본이 늘어나서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건 부채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 회사의 실제 장부상 가치입니다. 이 회사의 실제 장부상 가치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그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이에요. 저는 주식을 한 주 한 주 가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50만 원이야, 140만 원이야?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한남동에 더힐이라는 아파트 있죠. 비싸죠, 그죠? 그 가격 한 평만 살게요 하면 계약서 써준 사람 있나요? 안 써주잖아요, 그죠? 나 이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돈은 딱 한 평 살 돈밖에 없어. 6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한 평 6천만 원에 나한테 넘겨. 안 넘겨주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그 회사를 통째로 산다는 개념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만큼 시가총액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할 수 있죠. 보면 가장 낮았던 시점은 마찬가지로 2001년도 나이나는 캐롯대하고 2008년도 서프란 모재경 때, 그 다음에 2011년도 유럽의 유로존 위기 때 이런 게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분석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기 자본보다 2.5배에 거래된 시점이 있고요. 자기 자본의 2배에 거래된 시점이 최근에 있었고요. 예, PBR이 1인 되는 시점이 딱 3번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속 비교를 한번 드릴게요. 그게 편하실 것 같아서. 이게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PSR, 프라이스하고 세일즈하고 레시오가 연동성이 높다.
요거는 삼성전자하고 순이익에 비교를 한 겁니다. 순이익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지금 순이익이 8배에 거래되고 있다. 보통은 순이익이 10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순이익 기준으로다가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고, 아까 자기자본 기준으로다가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ROE가 나오는데요. ROE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연말에 얼마 정도를 벌었느냐가 ROE라는 수치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가 대비 수익률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계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요걸 보면은 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죠. 부채 비율이 155%에서 지금 50%까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가 올라가고요. 다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한눈에 비교를 해야 돼요. 과거 최소한 10년치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금융권에서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2년 동안 가공을 한 겁니다. 2년 동안 자료를 스크랩해갖고 이걸 다 데이터베이스로 해갖고 화면을 구성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이 다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화면들입니다. 자, 보면 부채 비율이 하락할 때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영업에 의해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여기 보면 매출 채권하고 대여금하고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빨간색 부분이 많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상으로다가 구별하시게끔 만들어졌고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저거를 2010년도에 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 일러스트로 만들어갖고 여의도에 가서 몇 개 증권사를 미팅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협조를 안 해줬어요. 캔슬을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2011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하고 정부 자금으로 8억 9천을 받아갖고 공동으로 다 2년 동안 연구과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거 다 만든 상태에 여의도에 제가 여러 증권사에 가서 저희 이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공급하고 있는 HTGS에다가 공급을 합시다. 이거는 모든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캔슬됐습니다. 왜 캔슬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정보가 오픈이 되면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패턴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수료비가 20조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됐었는데 연간 그게 감소된다 하면 증권사 수익은 줄어들죠. 근데 그러면은 증권사 주식 투자를 해갖고 돈을 버는 사람이 몇 % 될까요? 통계상보다는 지금 정부 발표로는 95%가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증권사에 가면은 뭐라고 하죠? 도대체 얼마냐 하면 99%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해갖고 돈 버는 사람은 1%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 포스코 사례입니다. 두 번째 큰 기업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자기 자본이 8조 원에서 44조 원까지 증가하는 동안에 시가총액이 자기 자본하고 똑같이 움직인 구간이 있죠. 그죠?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만큼 시가총액이 똑같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2005년도부터 워렌 버핏의 버킷의 세웨이가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갖고 약 지분의 5%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나고 나니까는 그냥 자기 자본이 2.5배까지 올라왔어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주식을 샀다라는 소문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PBR이 1.7배인 때가 있고, 지금은 PBR이 0.6배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4년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거는 순이익이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지표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에 의한 현금 흐름이 꾸준히 좋다. 그래서 현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차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PBR, 장부상 가치의 8배, 10배, 4.3배에 거래될 때가 있었고요. 쌀 때는 3배, 2배, 2배에 거래됐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 아래쪽이 3천억에서 1조 원까지, 3천억에서 1조 원까지, 또 3천억에서 2조 원까지. 굉장히 패턴이 있죠. 그죠? 딱 봐도. 딱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일정 주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딱 나오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패턴을 왜 여러분들은 못 볼까요?
증권사에서 보여주는 HTS는 저런 정보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최근 6개월치 정보. 그게 맥스죠, 거의. 예, 저렇게 월봉으로 다 보여주려고 월봉으로 판단하게끔 해주는 것도 없고, 밑에는 뭐가 나옵니까? 재무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나오죠, 그죠? 거래량과 주가하고는 사실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슈퍼컴퓨터로다 계산을 해도 거래량과 재무 정보는 연관성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회사가 뭐냐 그랬더니 다우 데이터라는 회사인데요. 장부상 가치의 1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부상 가치가 지금 1조 1,5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이에요. 이거는 제가 역사상 여태까지 주식 분석을 한 일에 가장 싼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뭐가 문제가 있냐? 봤더니 최근 4분기 순이익이 600억이 넘어요. 최근 4분기 순이익이 600억이 넘었는데 시가총액이 1,500억이다. 이거 굉장히 싼 거죠. 3년만 벌으면 시가총액이 도달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다우데이터라는 회사는 사실 별 볼일 없는 회사입니다. 그 자회사가 다우기술이고요. 그 손자회사가 키움증권이 있습니다. 자회사하고 그 손자회사를 잡은 회사죠. 다우데이터의 그 자산구성표를 보는데요. 자산구성표도 굉장히 우량합니다. 예. 뭐 알 수 없는 거죠. 왜 저 가격에 거래되는지. 자, 여기는 아트라스 BX라는 회사인데요. 2008년도가 되기 전까지 이 회사는 전혀 매력이 없는 회사였어요. 수익이 거의 없는 회사였어요. 근데 2008년도가 되면서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 있는 회사들하고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다 망하면서 이 회사에서 혼자서 영업이익을 독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시가총액도 굉장히 빨리 올라간 걸 알 수 있죠. 보면은 저게 영업이익이 라인입니다. 영업이익이 2008년도부터 600억이 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2008년도 전까지는 마이너스인 게 굉장히 많죠. 저런 차트들을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다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제가. 네. 저희 이제 직원이 그 카탈로그를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시면 V차트라는 차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도메인 주소가 있습니다. 그걸 무료로 회원가입하시면 저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거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고 싶어요. 저걸 처음 개발한다고 하니까 돈 많은 몇 분이 와갖고 저거를 우리 돈만 불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만 돈을 벌어달라고. 근데 저는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자,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인데요. 2008년도 기준으로 현금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이 회사 지금 현금을 1,30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트라스 BX입니다. 괴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주하고 우선주라는 거 아시죠? 보통주하고 우선주. 삼성전자 보통주가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가요, 삼성전자 보통주의 80% 가격이 거래됩니다. 근데 최고 안 좋았을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의 20%의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어떠한 경제학자도 어떠한 수학자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괴리율이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다면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굉장히 쌀 때 사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간단한 명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 사실 이런 정보조차도 제공이 안 되고 있죠. 이 회사는 배당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한국세식이라는 회사인데요. 2000년도 말에 이 회사가 24,900원이었어요. 한 주당 가격이. 근데 배당을 지금 얼마씩 하고 있냐면 최근 1년 동안에 한 주당 2만 원씩 배당하고 있습니다. 주식 한 주당. 배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본이 쌓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자본이 쌓이지가 못해요. 돈 벌면 다 배당을 주니까. 그러니까 주가만 쭉쭉 올라가죠.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주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연평균 40%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내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블룸버그, 톰슨 로이터, 다우존스 이 회사들은 연간 매출액이 뭐 조 단위가 다 넘고요. 빅데이터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서부터 OECD 성장률, ERP, SCM, CRM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합니다. 여기 보면 상세 재무제표, 날씨 정보, 농수산 정보, 에너지 광물 정보, 환율 정보, 국제 동향까지 전부 다 나오는데요.
완전 빅데이터죠, 이건. 이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년간 사용료를 4천만 원을 받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희 회사는 V차트는 투자에 필요한 재무 정보하고 시가총액 정보만 다 스크랩해서 옵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스크랩 오는데요. 그 보면은 굉장히 미니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USB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USB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USB에 저희 모든 데이터를 다 백업 가능할 정도로 용량이 작습니다. 근데 투자자한테 용이성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투자한 다음에 실적표입니다. 상승한 종목들, 하락한 종목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테드 윌리엄스라고 1941년도에 마지막 사활 타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가운데 세 개만 사활을 친 걸 알 수 있는데요. 확률이 높은 게임을 했다는 거죠. 저기에 들어오는 것만 공만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도 1800개 종목 중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라 그러면 저는 5개 종목밖에 못 골라요. 1800개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당신이 자신있게 벌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냐 그러면 5개밖에 못 고릅니다. 근데 제가 억지로 28개를 골라갔어요. 28개 중에서 수익이 난 게 한 22개 종목이 수익이 났고 6개 종목이 손실이 났다 말씀드렸습니다. 재무대표를 기준으로다가 정보를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카이스트하고 공동 연구하고 있는 건 잠깐 설명드릴게요.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산이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 현금 흐름이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아니 이 회사의 투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IR과 PR이라고 하는 모듈하고 같이 믹스해서 약 2년 동안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다들 메모하셨나요? 시간이 조금 오버된 관계로 질문 하나만 받고 죄송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아까 시가총액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 분석이 현재 상황과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감안해서 투자를 하나요? 아까 성적표를 1년에 4번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분기마다 이 사람들의 그 재무정보가 공개가 되는데요. 시점으로 보면은 지금은 분기 실적 발표한 게 벌써 지난 거잖아요. 그죠? 지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2007년도부터 저런 패턴으로 분석을 해갖고 해마다 40% 정도의 수익이 났거든요.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이 그 주가에 바로 반영된다는 이론이 전 세계에 휩싸여 있는데 사실 그건 전혀 틀린 의견이고요. 정확하게 재무 분석만 가지고도 가장 최근 분기 재무 분석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회사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발표 해주신 한창세 CS 주식회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밖에 나가시면 V차트 관련 팜플렛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가지고 가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